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4월 3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금 전 3시 반에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죠. 자, 발표를 했는데 이번 인사가 좀 과거와는 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덕수가 국무총리 첫 총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한 3일, 4일 전부터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한덕수로 발표가 되고 한덕수 지명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드러나면서 아직은 일부입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첫 인사에서부터, 물론 첫 인사는 인수위가 있었지만은, 인수위는 한시적 기구니까 그렇다 치고, 내각을 짜는, 조각하는 이 단계에서부터, 일부 보수층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확산이 되면은, 상당히 어떤 내부에서 알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제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죠. 자, 김영삼 정부에서 정통 관료니까, 어떤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실력으로 일단 승승장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한 차례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 대사,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자, 이렇게 쭉 지냈죠. 이렇게 쭉 지낸 인물이 다시 이 국무총리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는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에서 그 국무총리를 지낸 진보 정권에서 부총리도 지냈고, 자,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인물이 발탁이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인연이냐. 자, 그동안 아무 인연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인연이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카드를 채택하게 됐는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한이헌이라고 전 국회의원이고 아마 이름이 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경제 파터, 경제 참모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수석을 지낸 한이헌 전 국회의원이 한덕수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추천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의원 전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도 자문을 하고 했죠. 그런데 한의원이 이 경제개혁원 시절에 한덕수를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한의원이 경제수석을 할 때 한덕수가 산업비서관, 경제수석 밑에 산업비서관이었다. 자, 이런 인연으로 이 한의원이 한덕수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한의원이 이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 같은 것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한덕수가 초대 국무총리로 적임자다 이렇게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을 했고, 그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도 한 3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죠. 만나고 다 하면서 결국은 낙점을 한 건데, 자, 한덕수 인선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이것은 며칠 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이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죠. 발표되기 한 3, 4일 전부터 한덕수가 기정사실화됐고, 더 특이한 점은 한덕수 본인도 언론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니다. 언론이 취재를 왔는데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밥 먹으면서 본인 이야기를 막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다른 여태까지 보면은 이런 인사를 앞두고 당사자는 아주 조심스럽죠. 언론과 접촉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한덕수 본인이 언론 수락했다. 나에게 그 국무총리직이
제의가 왔는데 내가 수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젯밤 윤석열과 뭐 3시간 동안 만났다. 이야기도 하고,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다른 인사 문제, 장관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당선인과 협의했다.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던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도록 하는 방안도 내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오히려 지명 그 배경을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빠졌는데, 이 한덕수 후보자가 장황하게 현재 국정의 현안이 어떻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장황하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그 전에 좀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또 하나 오늘 한덕수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지금 처음에 총리설도 올랐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설도 막 올랐었죠. 그런데 임종용에 대해서는 임종용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내각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렇게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경제부총리를 못 맡겠다고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내각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니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총리 후보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의 새 정부에서 역할을 막 이야기하고, 장관이 차관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내가 건의를 했다고 하고, 누구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내각에 포함 안 시켰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이것이 좀 과한 것 아닌가. 총리 후보자로서 이렇게 일종의 언론 플레이죠. 적극적으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과한 것 아닌가.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 윤석열의 영이 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 대통령 청와대를 올해 한 10년 출입을 했고, 총리 인선 과정, 또 그 과정 또 여러 번 취재를 했고, 이런 어떤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룰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딱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왜 그러면 한덕수를 발탁을 했을까? 오늘 발탁을 한 배경을 짧게 설명을 했죠.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가 정파와 무관하게 실적이 있고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리고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을 했다. 새 정부는 대내외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경제 도약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통상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덕수가 경제 전문가고 국제 통상에 경력이 많기 때문에 발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겠죠. 여서야대에서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하니 국무총리를 누구를 내세우든지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안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첫 단추부터 끼우기가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인준을 해줄 만한 인물을 찾다 보니 한 의원도 소개를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으니 민주당에서 인준을 해줄 가능성도 있죠. 물론 여기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것이나 이런 것을 또 막 들어서,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세 싸움을 위해서라도 인준을 안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한덕수를 총리 후보자로 앉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적임자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했다. 일부에서 그 이야기 말씀을 들었는데, 몇 군데 제가 통화도 하고 취재도 하고 해본 결과는 과연 한덕수가 적임자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느냐. 그리고 만약에 인사청문회 이것을 정면 돌파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발목 잡기를 하고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할 텐데 오히려 그럴 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이 국민들이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런 그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된 것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너무나 실망을 한 자, 그런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진용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진용을 그렇게 짜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 인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인사를 한다면 앞으로 다른 모든 자리도 민주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인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한덕수의 캐리어를 볼 때, 과연 이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도 나오죠.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지역 안배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그냥 실력만 가지고 하겠다. 자기 능력,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하겠다. 지역 안배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집권자들은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흔들 때 그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필요한 게 현실이죠. 그래야지 국정 운영도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영남 지역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당선시킨 쪽, 아주 아슬아슬하게나마 당선시킨 쪽은 대구 경북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도 그전보다는 지지가 낮았지만은 이 표를 많이 몰아줬죠. 자, 그 상황인데 지금 첫 국무총리부터 전주 출신을 국무총리에 앉히고 가뜩이나 그 전에 이 선대위에서 너무 민주당 출신, 호남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대위 때는 필요로 해서 그렇게 짰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를 꾸려나갈 때는 어떤 중심이 있는 그리고 보수 정권이라면은 보수 정권의 이념에 맞는 그런 정권을 꾸려나가야죠. 특히 국무총리는 그냥 행정 강요가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 강요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 상징성이 엄청나게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노무현 정권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 맞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지금 그 윤석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한 그 세력 안에서 서서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윤석열 당선인 공보특보가 한 사람이 내정이 됐는데, 그 공보특보가 누구냐 하면은, 이름이 이진인데 여성입니다. 이진인데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사람이 또 윤석열의 공보특보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 이진 씨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자 출신인데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 그리고 제1부속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국정기록비서관도 그렇고 제1부속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냥 다 일정 같은 것을 다 관리하고 보좌하는 바로 지금거래에서 보좌하는 그 직책에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일부에서 노무현의 문고리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보특보로 내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은 상당히 이 어떤 정체성,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 한덕수를 발표하기 전에 오늘 제주도에 다녀왔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 4.3 사건 추념식에 다녀왔는데, 자, 대선 때, 거기 가서, 제주도 가서 다음에 내가 당선되면 오겠다고 약속은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또 당선인 포함해서 4.3 사건 추념식에 간 것은 또 처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 교체를 갈망했던 그 보수 진영 사람들은
좀 실망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행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인사 문제와 연결돼서 이것이 또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또 특히 앞으로 장관들 인선, 청와대 참모진 인선 여러 가지 임명할 자리들이 많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일종의 농공 행상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체성, 보수 정권의 정체성을 흔드는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면은 상당히 좀 초반부터 진영 안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정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드는 그런 그 한덕수 인사 발표였고, 또 특히 한덕수 인사 자체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한덕수가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까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새로운 여론을 좀 많이 들어서, 주변의 여론을 많이 들어서 후속 인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송문근의 혼술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